화요일 오늘의 종합뉴스 2023년 12월 19일 아침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시사회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6,65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일요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어제 아침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는데요. 북핵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미핵 협의 그룹의 회의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MBN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참수작전 훈련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작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가자 지구를 나눠 하마스에 영향이 없는 지역부터 주민들을 복귀시키는 저강도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같은 곳에 다시 낙서 테러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첫 번째 낙서 테러의 용의자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2번에 걸친 낙서 테러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형 건설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개발 계획을 보고 빌려준 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366곳의 종합건설사가 쓰러졌습니다. 최근 중견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고문자 사칭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입니다. 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이른바 점 빼기 크림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을 확대합니다. 청년 인턴 22,000명, 6개월 인턴은 10,000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청년 인턴 채용은 10,000명, 6개월 인턴 채용은 1,600명 늘어난 겁니다. 우수 인턴이 공공기관 지원 시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 등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잉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명품 이커머스 파페치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잉크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파페치 인수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파페치는 샤넬 등 1,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 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매월 첫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나로 변경하는 상생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서울자치구 첫 사례가 됩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200만 원에 더해 천사지원금, 아이 꿈수당 등 이 800만 원을 추가로 신설해 18세까지 아이 1명당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대상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상품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20%에 해당되는데 올해보다 평균 4%가량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2세대 가입자는 1%, 23%를 차지하는 3세대는 18% 올라갑니다. 연일 맹추위 속에 오늘은 오후 늦게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최대 7cm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져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